미국 주식 투자를 위한 기본 지식 세계 경제가 만만해지는 책. 레벨 1 새로운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기초 지식. 3. 한 나라의 경제 위기는 어떻게 전 세계로 확산될까? 해시태그 경기 침체의 전염. 전염병이 국경을 넘어 세계로 퍼지듯 때론 한 나라의 경제 위기가 다른 나라 경제에 재앙을 불러오기도 한다. 가령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은 수백만 명의 직업을 빼앗고 수많은 회사와 농장의 파산을 불러온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됐다. 1929년 미국 증권시장이 붕괴하자 연방준비제도는 통화 공급을 제한했다. 그러자 경기는 더 침체됐고 실업과 파산이 줄을 이었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미국 은행들은 외국에 빌려준 대출금의 상환을 독촉했고, 그러자 독일과 아르헨티나 같은 채무국 은행이 연달아 무너졌다. 그 후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과 농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시행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고 수입량을 제한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이에 맞서 즉시 관세를 올리면서 한 나라의 경기 침체와 고립주의가 다른 나라의 더 심한 경기 침체와 고립주의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일으켜 결국 세계 대공황이 발생했다. 실업률은 유례없이 치솟았고 독일, 영국, 미국에서는 25%를 넘어섰다. 이런 경제 상황은 독일에서 파시즘이 특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경제가 무너지고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이 권력을 차지했다. 최악의 경제위기. 2000년대 후반의 세계 경기 침체는 1930년대 대공황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금융시장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전례 없는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폭락했다. 불안정한 단기 대출금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에 투자했던 세계 각지의 은행이 파산했고 대규모 세계 경제위기가 닥칠 것이 확실해졌다. 경제위기가 예고되자 몇몇 국가에서는 증시가 반 이하로 주저앉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잉글랜드은행,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의 협력으로 얼마간 사태는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그 뒤 아이슬란드, 그리스 등의 국가마저 파산하자 2008년 경제위기의 여파가 수년 동안 지속될 것이 분명해졌다. 2008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를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은 미래 경제위기를 심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일부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금융위기는 2000년 닷컴 거품 붕괴 당시 연방준비제도가 지나치게 유동성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어 주택시장의 거품을 키운 결과였다. 물론 아시아의 신흥국과 독일 등 수출 중심 국가의 과잉저축으로 주택자금 대출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더블린, 마드리드, 샌프란시스코의 주택시장이 과열되어 2008년 경제위기를 불러왔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은행과 모기지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은행과 모기지 회사는 원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주택 자금을 빌려줌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낼 방법을 찾아냈고, 덕분에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도 이자를 조금만 더 내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었다. 더군다나 이들이 받은 대출은 대부분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가 오르내리는 변동금리 조건이었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규모가 커진 것은 은행과 모기지 회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여러 개를 한데 모아 이를 기초로 채권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전 세계 투자자주로 현금이 많은 은행 및 금융회사에게 판매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2007년 한 해 동안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주택저당증권 MBS이 거래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시장의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채권 시장인 미국 국채시장을 넘어선 것이다. 원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지역의 모기지 수천 개를 하나로 모으면 그 집단의 모든 대출금이 동시에 미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믿었다.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은행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는 신용평가기관들은 미국의 주택시장은 다양해서 모든 곳에서 동시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일은 벌어질 수 없다는 가정의 기초에 주택저당증권의 위험성을 평가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모기지 수백만 개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런던부터 도쿄까지 전 세계 은행과 투자회사가 세계 경제가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현금을 내놓지 못하게 되면서 미국의 신용위기는 전 세계로 퍼졌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서둘러 급한 불을 끌 방법을 찾아야 했다. 경제를 조절하는 두 개의 도구.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은 전통적으로 금리와 통화량을 이용해 경제 성장률을 조절해왔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도구의 사용 방법이다.
엔진의 속도가 연료 공급량에 따라 결정되듯 한 나라의 경제는 통화량과 그에 따라 정해지는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중앙은행은 자국의 통화량을 조절한다. 영국의 잉글랜드은행, 스위스의 스위스 중앙은행,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유로존 국가의 유럽중앙은행, 일본의 일본은행은 모두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은 정부에 의해 설립된 준공공기관이지만 변덕스러운 정치인의 과도한 입김을 피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언론은 GDP 성장률이나 실업률 같은 거시경제 지표가 새로 발표될 때마다 특정 지표에 관심을 모으지만 사실 한 가지 지표만 보고 경제 성장 속도나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경제가 중앙은행이 발표한 통화 정책에 얼마나 빠르게 반응할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너무 늘려 경제 성장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면 거품이 생기고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하지만 경제 성장 속도를 너무 느리게 조절하면 경기가 침체되어 금융위기와 실업을 유발한다.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 불리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은 선견지명을 가지고 물가 상승률과 실업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플레이션은 대개 경기 과열의 결과로 나타나며 높은 실업률은 대개 경기 침체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21세기 들어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 자금의 양이 여러 국가의 통화량을 넘어서면서 한 나라 중앙은행의 화폐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물론이고 그 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조차 정확히 알기 힘들어졌다. 2010년대 들어 초저금리가 지속되자 일부에서는 다른 경제 성장 조절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려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 대신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 정부 스스로 대량의 돈을 찍어내 통화량을 늘리는 재정 정책을 쓰자는 주장이다.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통화를 발행해야 한다는 이 주장을 흔히 현대화폐 이론 MMT라고 부른다. 하지만 현대화폐 이론의 문제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는 언제든 전 세계 투자 수요에 의해 흡수될 수 있으므로 그럴 위험이 없다고 치더라도 다른 많은 나라의 정부가 막대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현대화폐 이론을 악용한다면 중앙은행이 마련해둔 재정 건전성 지침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경제위기는 의외의 곳에서 해결된다. 대공황은 한 나라의 경제위기가 세계 경제위기로 확산되는 과정을 뚜렷이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 사실 세계 경제위기는 각국의 경제가 서로 연결되기 시작한 19세기부터 꾸준히 있어왔다. 가끔 전쟁, 기후변화, 정치 변동이 금융시장에 무릎을 꿇릴 때도 있지만 가장 흔한 금융위기의 원인은 반복되는 과잉생산, 투기 유포리아에 있다. 일단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주식시장 붕괴와 공장 폐쇄, 대규모 인원 감축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금융위기는 근본적인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발생하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발발하면서 시작된 지나친 물가 하락은 남아프리카의 금 생산량이 늘어나 세계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면서 해결되었다. 일반적으로 대공황 이후 침체돼 있던 미국 산업이 되살아난 이유는 1939년에 시작된 2차 세계대전에 있다고 여겨진다. 2차 세계대전은 1941년 미국이 참전선언을 하기 훨씬 전부터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쳤으며 대공황을 끝내는 데 기여했다. 또 1970년대에는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 가격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원유 수출 제한 조치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산업 국가가 경기 침체를 겪기도 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2000년 닷컴 거품 붕괴, 2001년 9.11 테러에 이은 주식시장 폭락 등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금융위기를 악화시켜 전 세계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힘은 대부분 한 나라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다. 이상으로 3. 한 나라의 경제위기는 어떻게 전 세계로 확산될까? 경기 침체의 전염이었습니다.